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한길 한국사 강사인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래도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갑질이죠. 신윤파도 다 나가라는 거 똑같잖아요. 평당원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평당원들끼리 뭉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겁니다. 네, 부부장님 보면은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랑 약간 살짝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전한길 씨가 이제 저는 본명인 줄 알았는데 예명이더라고요. 예. 이 본명으로 지난 6월 8일 날 온라인으로 입당 신청을 했고 하루 뒤인 6월 9일 날 입당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한길이라는 이름으로 입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도 전한길 씨가 입당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한길 씨가 이미 한 달여 전에 입당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지금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패배 원인을 두고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필요했는데 탄핵에 반대하다 보니까 대선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해서 힘없이 졌다. 이런 여론이 지금 당내에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국민의힘이 재기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다. 이런 당내 여론이 많은데 당시 대통령 탄핵 국면에 탄핵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고 다음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탄핵의 강에 빠지게 되고 다시 계엄의 늪에 빠져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있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전한길 씨의 입당 논란을 둘러싸고 또 다른 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한길 씨는 주말에 서포 서초동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누가 보수 우파의 진짜 주인이냐, 보수 우파의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불지옥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예. 보면은 전당대회에 나오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 당원 당규상으로는 책임 당원이 돼야만 피선거권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아까 우리 구정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 9일 날 입당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후보 등록 마감이 7월 말입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6월, 7월, 8월 세 달 동안 입당 당비를 내야 되는데 못 내게 되는 거죠. 책임 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는 후보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도부가 특별하게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그런 식의 특혜를 주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전한길 씨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전한길 씨를 견제하고자 하는 일부 의원들의 지금 주장이 전한길 씨가 있으면 보수 우파가 망할 것이다. 뭐 멸망을 할 거라는 식의 극단적인 언사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사람의 당원 가입 때문에 당이 망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런 정당은 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지금 좀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전한길 씨가 나와봤자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한길 씨 입당 자체를 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어차피 안 될 것이고 당이 자정될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주장 자체를 쳐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열린 사회의 적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관용받지 못할 유일한 것은 비관용뿐인데 지나치게 비관용적인 자세로 특정 주장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소위 자칭 개혁 세력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자기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띄웠어요. 혁신위를 띄운 목적이 뭡니까? 친윤계와 분리하고 절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눈높이니까요. 그게 정치적 정답지이니까요. 전한길 씨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후보가 있는지를 가늠한 이후에 그런 후보가 없으면 본인이 나서겠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그리고 10만 당원들과 같이 입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 혁신위를 정말 진정으로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당 지도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원 당규에도 그냥 100% 입당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다 가름할 수 있고 당에 해당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입당을 보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더 후퇴한 게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정답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방향인지 알지만 본인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한길 사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는 한동훈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비공개 오찬을 갖기도 했습니다. 박 대변인님, 보면은 이 둘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일단 참 흥미로운 점은 안철수 후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좋은 평가들이 있었기도 했고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선거 좀 똑바로 도와라 기자회견까지 하는 정도로 좀 날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혁신위를 박차고 나와서 당대표 출마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동훈 전 대표와 좀 같은 색깔을 견지하게 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출마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자신의 좀 색깔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이제 자칭 개혁 세력들,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과 어떤 연대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리인격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부부장님. 네. 두 사람의 만남이 좀 앞으로 어떤 그 전당대회 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계엄 반대, 대통령 탄핵 찬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 유력한 당권 주자 아니었습니까? 그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앞으로 둘이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하면서 동시에 출마를 할지 아니면 사실상 한 사람으로 이 단일화해서 이 당권 장악을 위해서 노력을 할지 그 두 사람의 어떤 협력이냐 선의의 경쟁이냐에 따라서 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의 이 지형이 선거 지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향후 행보가 상당히 좀 예의주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당대표 후보죠. 김문수 전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환했는데요. 왜일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보니 건국 대통령이신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이 다수의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쇠쇠 외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 관련해서 이렇게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5명 정도가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목소리 들으신 김문수 전 장관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대변인님,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들은 발언, 김문수 전 장관이 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한 거는 우리가 어떤 취지에서 해석을 해야 될지 짧게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에 저희가 건국 직전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체제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소위 이제 좌익 진영이라고 하는 공산화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함께 자유 진영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수 진영 내 일부 평가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우리가 열세 있는 상황이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직후에 이어진 발언들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해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정부가 강력하게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주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포부를 밝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대진표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또 불출마를 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김문수 후보가 약진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대선 후보라는 후광이 또 있겠습니다만 또 현직 의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또 얼마나 포섭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또 그런 갑론을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후보들이 또 이 후보를 해서 약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다주간에 좀 내주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의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쭙자면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를 하기보다는 이제 조경태 의원에게 뭐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출마를 안 할까요? 어떤 얘기가 좀 오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출마의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너무 여러 차례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대위원장부터 당대표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총선도 대패를 했고 결과적으로 여당 대표일 때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식의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 패배 아이콘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지가 않다. 한 템포 쉬어가자라고 하는 판단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의 개인적인 해석을 들어봤고요.